자, 오늘 시간에는 견관절 건재건술 한 환자예요. 건재건술 한 환자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 치료법으로 어떻게 이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팔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올라가시네. 네. 여기 재건술 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아우가 아파요? 예, 네, 한 2초만. 둘, 됐어요. 천천히 내리실게요. 아이고. 지금 어때요? 아픈 거? 아까 올릴 때만큼 아파요? 아니면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죠? 네. 잠깐만. 안에 염증 있나 없나.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얼마나 가봐. 한 번 더. 이게 다예요? 네. 이놈은 같이 하면 원래 얘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아닌데 잘 되는데, 그죠? 뒤로 이렇게 한번 가보실게요. 팔을 옆으로 벌리고 이 상태에서 요걸 들어보실 건데 어디까지 들리나고 제가 잡을게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네, 약간 거기. 어디가 아파요? 그 선생님 제가 자꾸 네. 이쪽이요, 이쪽. 네. 이쪽 부분이 그 밑에 부분. 요 밑에 어디가? 네. 아. 그 나이하고 같이 하고. 이 반대쪽 어깨 한번 잡아보세요. 이 손으로 이렇게. 아니. 요걸 이렇게 반대쪽 어깨. 지금 잡기 편안하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 왼쪽 한번 해보시죠. 왼쪽. 얘는 수월하네. 이쪽 저는 수술 안 했어요. 이거는 짧다, 그죠? 네. 이분하고 개인적인 대화, 이게 왜 우리 병원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있었는데요. 건재건술을 하셨어요. 힘줄이 뭐 많이 럽처가, 그러니까 태어가 되어서 건재건술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 실시하는 도수 치료를 약 2달 정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2달 동안 전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관절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기능 재활이죠. 근데 그 부분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아픈 거예요. 아픈 거하고 두 가지가, 도수 치료를, 의사 선생님 말로는 도수 치료를 받으면은 그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2달 동안 팔도 안 움직여지고 아픈 거는 계속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2달 정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병원 치료를 끊고 본인 혼자서 운동 치료를 하셨어요. 죽기 살기로. 이분 자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관절은 어느 정도는 돌아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왔어요. 나왔긴 했지만 아픈 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프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관절이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통증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수 치료를 한 그 병원에서 매뉴얼을 뭘 했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설명을 찬찬히 잘 들었거든요. 근데 그 도수 치료 가지고는 이 환자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절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도수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류의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치료 접근을 하냐면요, 우선은 아픈 걸 먼저 조절을 해줘요. 여러분, 아픈 게 조절이 되면요 기능 재활도 훨씬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머슬의 텐션이 있고 아니면은 조인트 컨트랙처가 와가지고 기능 재활이 필요한 그런 환자분들도 많죠. 네, 그런 분들 많은데 그분들의 불편함을 잘 분석을 해보면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도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을 먼저 가라앉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통증을 가라앉히면요, 웬만한, 그러니까 컨트랙처나 조직적인 기능적 이상, 그러니까 컨트랙션, 텐던의 어떤 텐션, 혹은 헤비한 거, 하드한 거,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관절에 제한이 걸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건 완벽하게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상태가 근육, 머슬 톤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견관절 어라운드, 그 주변으로 해서 근육을 아주 공격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기 마사지 치료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건데 제 손에 지금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결과도 보시고 치료 상태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속을 좀 놀려볼게요. 지금 2.5배속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게 2.5배속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라 그러나 보시죠? 자, 반대쪽 어깨 한번 만져보자. 좀 불편해. 잠깐만. 자, 치료 시간은 약 2분 반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났을 때, 관절이 참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뻑뻑하고 불편한 것들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실시하고 있는 치료 있잖아요. 그 치료를 하면서 만약에 이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환자가. 네?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까? 뭐가 더 좋을까를 항상 비교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가벼워진다라는 걸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수치료 매뉴얼을 했을 때 훨씬 기능 개선도 좋아지겠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 다음번에 제가 실시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척수신경 자극이라는 건데 요 치료법은 일단은 교육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굉장히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치료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뭐 척추에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주고 뭐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갖는 임팩트도 대단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입니다. 요거를 하고 나면 환자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 올라가네, 많이 가네. 그죠? 한번 움직여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왜 처음에 저한테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였더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아프다 그랬었잖아. 근데 여기가 잘 안 올라가네. 아니,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는 거 아픈 것만 한번 얘기해보죠. 무슨 동작에서 아프다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잊어버렸죠. 자, 이분은 두 번째 치료 약 한 6분 반 정도 했네요. 6분 반 정도 실시하고 처음 상태에서 뻑뻑하고 불편하고 뻐근하고 했던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보시면 동공이 열릴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결과인데요. 환자가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치료를 들어갑니다. 세 번째 치료는 이제 견관절 전용 전기 마취 통증 치료라고 하는데요. 저기를 적용하고 나면요,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죠. 통증뿐만이 아니고 가라앉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 자체, 예를 들어 팔을 못 올리는 사람이 팔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좀 움직임 편하죠? 네. 네, 잠깐만. 자, 지금 보시는 거를 좀 빨리빨리 가죠. 이제 그 다음에 보통 견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목도 좀 문제가 와요. 목도 그래서 같이 좀 치료해 주는 게 좋은데요. 거기까지 같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저 치료 역시도 전기 마취 통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목 어깨하고 목하고 어떠신가 봐야죠. 많이 좋았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 올리면 여기가 좀 아픈데.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지금 아프다고 하는 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본적인 이 기초인데요. 사실 기초로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여러 장의 레이어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엔저리 스팟 주변에서 증식된 C5 통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친 부위 통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 아픈 부위를 주행하고 있는 신경, 그 중에 특히 SN, 센서리 뉴런이 강한 MN, 그러니까 센서리 뉴런이 강한 MN, 그 모터 뉴런이 있는 그 신경, 그 신경 역치가 아주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움직일 때 아픈 걸 더 많이 느끼시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복합적 통증 그렇게 나타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신경의 역치를 높여주는 치료를 조금 전까지 보신 거고, 근육 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분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저리 스팟, 다친 부위 주변에 증식되어 있는 C5에 의한 통증이라는 거죠. 그 통증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 치료를 해드리는 건데, 이 치료가 바로 저희 옆에서 ENB라는 치료법이고요. 또 이제 교육대 이제 강의를 이제 듣고 제대로 응용하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페인 컨트롤 하면서 페인 컨트롤과 동시에 매뉴얼이 병행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문적인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 전용이죠. 그걸 같이 하시게 되면 환자는 아픈 것도 훨씬 많이 줄어들죠. 관절의 기능도 좋아지죠. 그죠? 예, 그리고 모든 면이 편해지니까 환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굉장히 치료 잘하는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으시겠죠. 마지막입니다. 많이 좋아졌네. 네. 어떠세요? 이거 잡아봐. 네, 돌아가지. 이제 여기도 네. 그 다음 이 반대쪽도 잡아봐.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보기도 편해 보이지 않아? 아까보다? ERT 좀 해줘. 저희 병원에는 항상 옵저베이션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 정도는 제가 항상 허용을 하니까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적인 방법으로 어디까지 공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이런 류 환자들은 의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을 끌고 가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조절해 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느끼는 환자는 굉장히 불편하죠. 아프고 뻑뻑하고 불편합니다. 해야 될 게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쓰레기를 좀 잘 치워야지 되겠죠. 잘 정리를 해야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의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린 물리치료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매뉴얼이고요. 그러나 매뉴얼 가지고는 통증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 치료를 하면서 매뉴얼을 같이 실시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반응을 받을 때마다 통증도 가라앉지, 기능도 좋아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의사와 비교하는 물리치료사의 뛰어난 경쟁력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